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1월 19일입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무너지는 제조,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안정영 산업일부장 뉴데일리에서 11월 18일 보도했습니다. 미중 K제조업 뺏으려 혈안인데 금융 AI 반도체 돈 되는 산업만 챙겨 공장 불 꺼지면 양극화 갈등 더 심해져 중산층 양산 계층 이동사다리 걷어차는 꼴 일하는 평범한 사람 대접하는 풍토 만들어야 라고 소제목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민주주의를 외칠 때 묵묵히 고속도로를 닦고 제철소를 지었다. 박정희 대통령 얘기다. 민주주의의 투사라 여겨졌던 이들은 어렵사리 마련한 정잣돈을 농민들과 서민들에게 나눠주자고 했지만 그는 꿋꿋이 산업화를 이끌었다. 가난을 벗어나야 민주주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박 대통령의 해안은 반백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공식이다. 국민 모두가 가난을 벗어나는 데는 제조업만 한 게 없다. 돈이 돈을 버는 금융산업이나 한 명의 천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첨단 산업과는 결이 다르다. 그런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 이틀을 부추기고 서울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되는 풍조를 오히려 조장한다. 한국은행 총재도 금융당국 수장도 입만 열면 부동산과 주식시장 얘기다. 오죽하면 김 부장에게 대기업보다 서울 자가 사는 게 앞선 가치가 됐을까. 여기 김 부장은 그냥 불투명 대명사로 쓴 것 같습니다. 일반 기업의 부장급들도 이렇다 이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취임 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코스피 5천을 외치는가 하면 4대 그룹과 소위 요즘 잘 나가는 한화, HD, 현대, 총수를 대통령실에 불러 억지 춘향 투자 약속을 끌어내는 쇼맨십만 보인다. 산업구조가 고도가 되어도 제조업은 베이직 기초로 강건해야 한다는 게 저도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작 관세 협상에서 빗겨나 미국과 유럽 양쪽에서 50% 관세를 맞은 철강이나 고난의 구조조정을 앞둔 석유화학 기업들은 나몰라라다. 문과는 은행원이 목표이고 의대를 가지 못한 이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돈 많이 주는 회사만 쳐다본다. 어디에도 끼지 못하면 그냥 쉬는 게 낫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취업 유발 개수는 2.1로 전체 제조업 평균 6.2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 대접받는 전통 제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의 무차별 확장 재정도 제조업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 마련한 내년 예산안에서 발행되는 적자 국채는 110조 원. 과거 이명박 정부가 세간의 우려 속에서도 회생을 강행한 대우조선해양이 오늘날 하나오션으로 한미 관세 협상의 1등 공신이 됐다는 점은 곱씹어 봐야 할 지점이다. 제조업이 무너진 나라에선 지독한 양극화와 끝없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든든한 내수를 바탕으로 금융과 서비스업으로 버텨낼 경제 체력이 없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기득권과 플랫폼 노동자만 남아 호울뿐인 민주주의로 전락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민주주의는 투표함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공장 불빛이 꺼지지 않을 때 비로소 지켜진다. 최근 미국의 블루컬러의 연봉이
평균 10만 달러 이상이 되었다고 상위 랭킹을 발표한 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고졸 출신들의 블루 컬러로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대학 나오면 청년 백수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구 공포의 아침 눈뜨기가 무섭다. 김명진 한예나 조선일보 11월 18일자입니다. 산업도시가 무너진다 1번째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최대 석유화학 산단 전남 여수. 지난 6일 전남 여수 교동 진남상가 여수에서 가장 번화한 시내지만 가게 529곳 중 222곳이 텅 비어 있었다. 공신률이 전국 평균 3배 수준인 43%다. 김유수 상인회장은 IMF 외환 위기도 거뜬히 넘었던 여수가 유령 도시가 됐다고 했다. 중국발 덤핑 공세와 글로벌 수요 감소 등으로 침체하면서 지역 경제도 덩달아 불황에 빠진 것이다. 여수 산단의 여천 NCC는 2022년부터 올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9,748억 원이다. 최근 도산 위기도 겨우 넘겼다. 정부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올 연말까지 생산 시절의 4분의 1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내라고 요구한 상태다. 프렌트 건설 등 일용직 근로자들은 울산, 광양, 서산 등으로 탈출하고 있다. 어려운 건 경북 포항, 철강, 경남 거제, 조선도 마찬가지다. 포항은 미국의 관세폭탄 여파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주민들은 우리에게 한미 관세 협상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기적을 이끈 포항이 한국판 러스트벨트, 미국 북부의 쇠락한 공업지역으로 전락할까 걱정됐다고 했다. 관련 뉴스들은 중국 석유화학 저가 공세에 대기업 휘청, 2년간 협력사 400곳 사라져, 건설 근로자 60%가 여수 떠났다. 시내 가게 셋 중 하나는 공실. 외환위기도 비껴간 여수 1위 휘청인 경우는 처음이다. 이런 쪽에 관련 뉴스가 있습니다. 가계빚 2천조 원 시대. 류환홍 기자가 YTN 11월 18일입니다. 속보 3분기 가계빚 역대 최고. 가계대출 증가폭은 축소.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 신용잔액이 2분기보다 가계대출이 12조 원, 판매 신용이 3조 원 증가하면서 1968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용 중인 금액이며 판매 신용잔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결제되기 전 금액을 말합니다. 한은은 가계대출이 12조 원 증가했지만 6월 27일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줄면서 2분기 증가액 23조 6천억 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 신용의 경우 여름휴가철과 재산세 납부 시기를 맞아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3분기 증가액이 3조 원으로 2분기 증가액 1조 5천억 원의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제목 가계빚 2천조 원 시대는 제가 붙인 제목이 되겠네요. 천조 원이다 이런 얘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천조 원 시대네요. 가계빚이. 저도 일부 빚을 있습니다만은 단기 분할로 좀 갚고 있는 중이죠. 정읍에서 시작된 탄소 순환, 폐플라스틱 되살리는 세계 첫 공장. 김영환 이데일리에서 11월 18일입니다. 비연소 저온 촉매 분해 상용화 300도씨 아래서 원료로 복귀. 6,500톤 폐비닐 처리에 4,550톤 재생유 생산, 국제인증까지 의의로 수출까지.
기술 수입국소 수출국으로 정읍의 친환경 산업 세계로 확산. 요약 보도 내용입니다. 전북 정읍 소성면에 위치한 웨이브 정읍 공장 신축 건물인 이곳에서는 금속 설비의 낮은 진동음이 끊임없이 울렸다.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파이프와 촉매 반응기를 따라 누런빛의 액체가 이동하고 있었다. 이 액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석유다. 폐플라스틱을 재생료 분해 설비에 넣고 열과 세라믹 촉매를 가하면 오일 미스트로 분해된 후에 1차 중진료로 재탄생한다. 웨이브 정읍에서는 기존 기술인 중진료를 넘어 나프타 수준의 석유까지 생산 가능하다. 웨이브 정읍은 도시 유전이 지난 30여 년간 연구한 독자 기술을 토대로 우리 기술과 함께 건설한 공장이다. 이곳의 설비는 연간 6,500톤 규모의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처리해 최대 4,550톤 약 530만 리터의 재생 원료유를 생산할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다. 영농 폐비닐부터 정량제 봉투 안에 섞여 들어온 비닐까지 사전에 선별되지 않은 혼합 폐기물을 그대로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술이다. 공장 전경이네요. 어떤 중소기업 형태로 정읍이라는 농업지역에 만든 것 같습니다. 공장 굴뚝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Y. 사우디 왕세자가 국제왕따 탈출한 이유. 참고적으로 오늘 뉴스에 미국에 1조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도 있었습니다. 김성희 조선비즈 11월 18일입니다. 18일 미국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 7년 만에 국제사회의 화려한 부활. 바이든 고유가 해결 위해 사우디 찾아. 트럼프 가문과 사업적으로도 친밀. 트럼프는 부인했습니다만은 17일 뉴욕타임즈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미국의 정치인들과 최고 경영자들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졌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 중 하나를 운영하는 외교적 협상가이자 글로벌 정치의 핵심 인물로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다졌다고 보도했다. 빈살만이 국제사회에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22년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고유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우디를 방문하면서부터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방미에서 양자 간 외교 및 기업 관련 협정을 포함해 대부분의 일정을 업무 중심으로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그가 미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 체결, 미국의 핵기술을 사우디에 이전하는 잠재적 거래 추진, 그리고 양국의 인공지능 분야 협력 합의 등을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디도 미국의 핵기술을 갖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우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S오일이죠. 근데 S오일은 지금 그 중국의 공급 과잉인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그 울산 원산에 있는 그 S오일 공장 옆에다가 대규모로 샤인 프로젝트라고 지금 석유화학을 구조조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은 생산을 그 큰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데 물량으로 죽이겠다면은 중국이 물량으로 맞서겠다. 이런 거 같이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어떻게 될지 S오일 또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트럼프는 마약 밀수에 맞서기 위해 멕시코에서 스트라이크는 괜찮다. 이걸 그냥 AI가 자꾸 그 파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그
그 군사적 공격을 얘기하는 거죠. 스트라이크. 라켈 코노렐 우리베 MBC 뉴스 11월 18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멕시코에서 미국의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문을 열었는데, 이는 마약 카르텔에 대한 행정부의 싸움을 극적으로 확대시키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멕시코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멕시코가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주재 멕시코 대사관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도중 트럼프는 콜롬비아에 대해 이야기하며 콜롬비아의 코카인 공장을 해체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콜롬비아 대사관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즉시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지역과 베네수엘라 인근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보트에 대해 약 24건의 파업을 벌여 콜롬비아 시민을 포함해 8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미국이 마두로가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카르텔 드로스 솔레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의 회담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자체는 멕시코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그냥 갖다가 붙여봤습니다. 카리비안의 해적이라는 거를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카리비안의 해적 주인공을 좋은 역할로 본다면은 그 해적선을 많이 가지고 한 대만이 아니고 다시 그 후편이 나온다면은 그 조니 뎁이 많은 여러 척의 그 해적선을 가지고 중남미를 공략하는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보고 싶네요. 트럼프는 앱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망한 성범죄자의 모두 친구는 민주당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앤드류 파인버그 인디펜던트 12월 18일입니다. 지아니 안피티노 피파 회장과 함께 열린 집무실 행사에서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으로 알려진 법안에 서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하원과 상원이 통과시켜 자신이 책상으로 보내면 법무부가 사망한 소아성애자 제프리 앱스타인에 대한 조사에서 사건 파일을 공개하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앱스타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그의 친구들은 모두 민주당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리 서머스, 빌 클린턴을 보세요. 그들은 항상 그의 섬에 갔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켄터키 공화당 의원 토마스 메시와 하원의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 록 한나가 후원한 앱스타인 파일 법안은 하원의 213명의 민주당 의원과 메시 및 동료 공화당 의원 낸시 메이스를 포함한 218명의 의원이 참여한 후 화요일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폐된 스캔들에 대해 전체 문제를 혹스 사기로 번역이 되네요. 로 규정했습니다. 비록 본다이와 파텔이 이전에 파일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트럼프 대만 침공하면 북경 폭격 과경 예고 발언 보도가 X에서 재현. 나카이치 씨의 1억 배 위험. 11월 18일 일본 일간 스포츠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과거의 폭격 예고 발언 보도가 SNS상에서 재차 화제가 되고, 중국의 설검 주 오사카 총영사가 멋대로 돌진해온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고 SNS에 투고한 것이 문제화. 금년 7월 미 CNN이 보도한 이야기를 인용해 트럼프 씨가 대권이 한창이던 작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북경을 폭격한다라고 전하고 있었다고 일본의 복수의 미디어가 전하고 있던 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10대 유튜버가 트럼프 씨에 비하면 다카이지 씨의 답변 따위는 너무 문제가 없는데 소란스러워. 괜찮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베이징을 폭격하겠다고 해서요. 이렇게 회자가 일본 내 X에서 회자가 되고 있답니다. 댓글 중에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 폭격이라는 엉뚱한 발언을 해도 중국이 거의 강한 항의를 하지 않은 것은 상대를 보고 반응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일본만을 겨냥해 압력을 가하는 것은 단지 약해 보이는 상대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일 뿐이다. 이런 댓글이 있네요. 미중이 무역 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 중국을 건드린 것인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일단 언급 없이 일중 관계를 험악하게 의도하고 그간 다져진 한일 간의 협력을 떼어놓으려는 의도도 없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억지 주장을 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답변도 그 대변인이 나왔죠. 어쨌든 트럼프는 트럼프 시진핑하고 우리는 좋은 사이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는데 대만을 침공하라고 자꾸 꼬드기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다카이치 수상이 하는 거 아니냐. 일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참 철의 여인이 돼가고 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어저께도 뒤집어진 한반도 지도를 하면서 한국의 역할은 북한의 방어만이 아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여기 우리나라가 미국의 말하자면 전장의 말하면 격전지의 현지 사령부로서 역할을 하고 한국군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압력을 계속 내고 있는 거죠. 전랑 외교의 폭주, 외교관 일본의 칼 들이대다. 많이 나왔지만 나름대로 유명한 차이나 앤센서드가 이틀 전에 방송한 내용입니다. 페그세스에 대해서 오사카 영영사 설검이라는 애가 한 얘기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만 문제로 전쟁 준비를 해봤자 소용없다. 감히 나서는 자는 목이 잘릴 것이다. 그때도 이렇게 커트 오프 넥 목을 간단히 잘릴 것이다. 다카이치 수상에 대해서도 영어로 얘기인데 그 더러운 목을 쑤셔넣지 말아야 할 곳에 들이대면 잘려나갈 것이다. You ready for that? 이거 준비됐냐? 여기에도 right off, get right, sliced right off 이렇게 써 있네요. 이는 다른 나라를 위협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말이든 폭력이든 늘 협박을 수단으로 써왔습니다. 아시아판 나토 2.0과 같은 다카이치의 제안 수상이 되기 전에 대만에 가서도 이런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때는 한국이 안 껴있네요. 그리고 유럽 파트너들이 함께 하는 준 안보동맹을 제안을 다카이치가 했다고 하는 거죠. 제2의 나토라 그러면 한국이 들어갈까요?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이번 에이펙 회의에서 대만의 대통령실 고문이라고 그러나요? 그분 만나고 또 소개된 바 있고, 이것이 경제 협력 회의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만날 수 있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문제시 삼냐고 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도 있고, 에이펙에서 이제 시진핑하고 다카이치가 악수하는 장면인데, 뭐 얼굴이 보통 그렇죠. 생존 위기 상황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용어를 다카이치 수상이 썼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다면 일본을 포함한 제1열도선이 무너질 것입니다. 즉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이 대만을 위해 싸우겠다는 공개적인 선언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수상은 여기에 대해서는 타이완 이전 인터널 차이니즈 어페어 that Japan must not get involved in, 내정 문제니까 일본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전에 대만부터 식민지화했던 일본이기 때문에 대만과는 대만을 70년 식민지배를 했는데, 식민지배를 당했음에도 대만은 아주 일본에 우호적이죠. 중국 애들이 지배했을 때보다 더 먹고 살기 좋아졌다. 그게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핫동야마의 말은 이건 비겁한 말로 바꾸면 빨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이다. 일본은 이미 여러 면에서 전쟁 중이다. 일본은 합동사령부를 올해 초 출범했죠. 또 미국이 오키나와에서 네메시스 대함 미사일 시스템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철의 여인과의 싸움은 중국의 험난한 길이 될 듯합니다. 일본에도 이런 여성 삼총사 잘못 보면은 캐대언 같이도 보이는 거를 사진을 게재했는데, 캐대온 건 아니고 일본에도 이런 여전사들에 대한 무슨 만화가 있는 모양이죠. 철의 여인, 이렇게 비유를 했네요. 눈여기고 뉴욕 타임스퀘어의 한복미인, 한복이 미국 미인한테도 참 어울리네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인데 단풍이든 남산 하늘공원길이 새로 생겨서 동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저희는 주변에서 은행나무 하나만 빨갛게 물들여져 있는 도로변에 가로수만 봐도 그냥 만족을 한데, 빨간 단풍이든 그런 숲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느껴지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